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초여름 폭염특보와 함께 경매 시장에도 때이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법원 경매 시장이 화랑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었던 물건들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기업 지지 옥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3,094건으로 이 가운데서 4,669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35.7%, 낙찰가율은 77.1%를 기록한 건데요. 이는 지난달보다 각각 2.5%포인트, 6%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경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좋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경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또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 이슈 시그널인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쪽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 권리투자 경매라고 해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한테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고수들만 도전한다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알기 위해서는 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상권이란 땅지자에 위상자를 써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타인의 땅 위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안전하게 소유 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데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하고 귀농을 하려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지방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할 땅을 찾고 있는데요. 마침 경매로 나온 알맞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오래된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부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성립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첫째,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둘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셋째,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순차적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에서 다루는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리투자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공부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공부가 필요한 게 사실은 투자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현황상 권리투자, 오늘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이 뭐 있을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경매시장 속에서 이 권리에 투자한다는 건 입찰 전에 투자하는 방법과 입찰 후에 투자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입찰 후에 하다 보면은 내가 쫓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에 이 권리를 다 해결해 놓고 입찰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한 경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경매물권 속에 법정지상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때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리고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과 민법에 따른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지상권 부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규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슈 영상으로 봤듯이 기본이 있겠죠.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상태에서 세 번째 보시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변동, 이 변동이 꼭 경매만 있어서 변동이 아닙니다. 그게 매매든 경매든 공매든 상속, 증여 다 똑같습니다. 상속, 증여 모든 기타 사유로 변동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토지 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도 동일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변동이겠죠. 이게 변동. 거기서 토지는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건물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건물의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토지 소유권만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건물은 그대로 놔둔다. 건물과 토지 소유권자가 A라는 사람이 토지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노후화된 건물이겠죠. 노후화. 그래서 이 건물에 A는 어때요? 매매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철거라는 특약 조건부로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은 어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철거 특약에서 이 철거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면 민법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관습법 똑같습니다. 이 성립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습법상 어때요? 이 민법 규정에서 그대로 조건은 충족했는데 관습법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법 규정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일한 조건으로 변동이 있었는데 여기가 민법 규정에 속하지 않는 토지 변동할 때 전세권에 의한 설정, 근저당권에 의한 설정이 아닌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어떤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이다. 이런 건 어때요?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존재하는데 소유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물건 자체가 건물이죠. 지상권 자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니면 미등기 건물이어서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고 매매나 증여, 경매까지 가려면 그 부동산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있어야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은 그 건물 자체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동일한 이 성립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민법 규정에 의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법정지상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권리투자 경매입니다. 이 권리투자 경매,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권리를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번에 전번주죠. 이 앞주에 했던 부분입니다. 이 앞주. 그래서 토지만 경매입니다. 토지만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고 A라는 물건, B라는 건 소유권이었대요. 다르죠. 이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 이건 매각 제외입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보고 나서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 어때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 경매나 토지의 경매에 있어서 이 물건을 법정지상권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라는 가정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토지가 경매에 나오더라도 법정지상권 어때요? 성립하기 때문에 입찰을 포기합니다. 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 법정지상권에서 불성립한다라는 건 어때요?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경매를 하는 경매인이나 경매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우리가 조금 더 2차적인 단계까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강의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기본만 알려주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낙찰받았던 토지를 낙찰받았던 향후에 벌어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이건 어때요? 철거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아서 철거 가능하다. 어때요? 철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을 불성립한다 그래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철거 판결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다시 건물 소유주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한다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B라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주들한테 뭐 철거 판결은 나왔지만 그럼 뭐예요? 지상권, 지상물을 뭐 해라? 매수해주라 라는 매수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지상권자한테 존재한다는 거야. 이것도 형성권이라는 거죠. 결국은 철거하면은 추가 비용이 안 생긴 걸로 간주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알고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아니면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격 조율을 해서 입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특수 물건이라는 경매를 통해서 소멸되지 않고 전부 다 인수되는 그러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유치권이나 오늘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법정지상권도 낙찰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상권 자체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지상권이 존재하면은 이 추가 인수되는 금액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매시장에 실질적으로 입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소송이 휘말립니다. 소송을 해서 철거 판결은 나오더라도 결국은 지상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결국은 3년을 갑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입찰 전에 미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지상권자와 토지 권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으로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모든 경매인들이 교육기관에서도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낙찰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매 방식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결 마지막 단계의 출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경매 시장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법정지상권 권리투자 입찰 전 권리투자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건물이 경매시였는데 이제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토지가 경매 실질적으로 토지가 경매 나오거나 건물이 경매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만 경매 나올 수도 있고
건물만 경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에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때 토지가 건물보다는 권리의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경매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입찰까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건물만 경매에 나오면 어때요?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건물도 낙찰받을 수 있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이 존재한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는 거죠. 이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유찰이 그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인수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유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물 소유주한테 그 저렴한 가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편안한 경매가 되겠죠. 그런데 안 주려고 하니까 지상권에 대한 권리자한테 그 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3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건물이 존재했을 때와 약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 가능. 결국은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입찰 전에 권리 투자 포인트입니다. 건물 낙찰 시와 토지 낙찰 시 이분화시켜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건물과 토지 부분입니다. 자,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토지 소유주한테 지료를 납부해야 된다. 지료는 연 5에서 7% 정도의 지료는 법정지료로 책정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약정지상권입니다. 결국은 약정지상권 어때요? 철거가 가능한 건물을 낙찰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료 한마디로 토지 소유권자와 합의에 의해서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료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가 만약에 철거를 요구했을 때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지상물 매수해 주라라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건물을 낙찰받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내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지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연 수익률 5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약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그러한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지상권은 지료를 납부하면 되겠지만 약정지상권은 어때요? 지료 납부 의무는 있는 게 아닙니다. 철거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주와 이 약정지상권자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약정지상권자에게 어때요? 토지에 부당으로 사용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론 다 배웠으면 실전으로 가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항상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권리 투자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 공부 시작이 되겠죠? 예, 자, 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하신다면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대표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꼭 하고 찾아가셔야 돼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경매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방금 설명해 드린 법정 지상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물건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파주시의 탄현면 대동리에 있는 토지 부분입니다. 방금 여러분과 공부를 좀 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물건을 접목시켜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요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 있는 물건으로서 파주 성동 IC 부분에서 바로 약 8분 정도 들어가면 있는 물건입니다. 자,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은 6,114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대상으로는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은 현재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물건의 공시지가는 약 22억 3천만 원입니다. 22억 3천만 원. 자, 대부분의 경매 물건에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평가 그리고 시세를 적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어때요? 공시지가가 22억 3천만 원인데 감정가를 얼마를 했느냐? 25억 2,210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잡아놨습니다. 자, 지금 최저가로 떨어진 겁니다. 최저가 12억 3,580만 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시장으로 갔을 때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권리 상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 하시다 보면은 등기상의 권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임대차상의 권리, 그리고 현황상의 권리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한다 그랬죠. 자, 등기상의 권리 보면 어때요? 이 물건의 토지 등기로 보면은 이 물건을 06년도 6억 그리고 근저당 2억 2,500만 원을 먼저 설정 6억 7억 8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로 이 근저당권자가 8억 2,500만 원을 가지고 경매 신청한 물건입니다. 자, 8억 2,500인데 소유권 매매 신탁 재산 신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류는 어때요? 파주시로 되어 있고요. 등기 토탈 8억 임의 경매로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임대차 상황은 정아무개 씨라는 분인데 2013년 8월 12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아무개 씨와 유치권자로 신고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면 어때요? 토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그 건물을 공사했잖아요. 근데 건물이 경매를 해서 매각해서 제외됩니다. 그럼 그 건물을 공사했던 공사 어떤 기관이 있겠죠. 아니면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유치권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유치권으로는 뭐예요? 권리 행사는 유치권자 입장에 토지한테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지만 건물에는 유치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결국은 토지만 경매에 넣었을 때는 유치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현황상 분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이 물건이 이제 경매로 진행돼 있는데 감정가가 25억입니다. 25억인데 이 물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어때요? 83% 유찰됐죠? 자, 58%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자, 5번 변경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물건이 어때요? 감정평가했던 어떤 사유들이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받아준 겁니다. 법원에서는. 그런데 58%에서 55%까지 또 변경됐네요. 이 부분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의 이의나 아니면 물건의 매각 물건의 일부를 어때요?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정 물건 어때요? 2020년 7월 8일 12억 3,500, 84만 2천 원에 지금 최저가로 되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은 실질적으로 자유로를 가지고 성동 IC에서 자유로 쭉 빠지죠. 자, 임진강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임진강이 보이는 위치에 존재합니다. 거기에 체험학습장, 피랜드라는 것도 존재하고 골프시설 및 테마마을, 산업단지, 단연 산업단지도 존재하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경매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건물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토지만입니다. 결국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토지 위에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준공이 미준공 상태의 건물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현장을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건 보시면은 모든 물건, 이 물건의 지번이 10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하면 15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개의 지번 속에 전부 지상권이 존재하는데 이 지상물 자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자 포인트. 이 물건의 과연 투자 포인트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보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으로 권리 투자해서 점유권, 이 지상권자가 실질적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지상권자와 유치권자가 공동 점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실질적으로 시세는 어때요? 그쪽에 약 평당 하면 200만 원대가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이하로 이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투자로 간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이 물건 자체를 저렴하게도 낙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찰 전에 미리 권리 투자해서 건물 소유권자의 매수금을 확정 후에 입찰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여러분이 어때요? 현장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고 입찰해 주시면 훨씬 여러분한테 수익률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찰 후에 권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때요? 권리 행사를 진행하면 합의를 유도를 해라.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법입니다. 법으로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합의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물건의 예상 가격을 분석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25억 2210만 원대입니다. 감정. 최저가는 12억 3580만 원. 입찰 보증금은 1억 2350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입찰가는 어때요? 최저가 이상 희망 가격으로 여러분이 입찰 가격을 책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할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에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568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시흥시 은계지구 한양 수자인 아파트 34평을 보유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시흥시 대야동에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34평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자, 이 대야동의 전세 만기가 지나면 한양 수자인을 매도한 이후에 대야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자, 시흥시 아파트 두 채 보유하고 계시고 은계지구 아파트 매도와 함께 또 대야동으로 갈아타기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이사님? 네,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은계지구 쪽에 있는 물건을 이제 매도하고 이제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합니다만, 이제 은계지구 쪽에 이제 호재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은계지구가 됐든 현재 뭐 그 쪽으로 옮기든 간에 일단은 시간이 좀 짧게 하지 마시고 좀 한 2년 정도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라.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은계지구 쪽에 이제 토지 보상이 이제 한 6월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 보상이 시작이 되고 또 LH 공사 쪽에서 뭐 아파트 부지라든가 또 상가 부지라든가 이 오피스텔 부지를 또 분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의 어떤 가격 반영을 아마 올해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호재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참고 견디시고 한 2년 후에 옮기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옮기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주변 지역을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그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이쪽 주변으로 해서 좀 약간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쪽 주변으로 해서 은계지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쪽은 위쪽에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그 신천역 쪽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옮기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신데 오히려 이 아파트를 매도하지 마시고 옮기시려고 하고 또 실거주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은계지구 쪽 주변 지역은 뭐랄까요, 그 지하철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천역에 있는 이 아파트, 신천역 쪽 주변에 있는 테크노밸리 이 아파트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매도 시기 자체를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라. 한 2년 정도를 좀 더 끌고 가라. 이유는 뭐냐면 은계지구 쪽하고 광명 일반 산업단지 또 이제 가련지구 쪽 주변 지역이 이게 세 개로 묶어서 현재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은계지구 쪽 안쪽에서 좀 약간 불편한 건 뭐냐면 이 원시선이 개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이제 버스로 한 3정거장에서 4정거장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실거주 만족도가 좀 낮다 이런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천역과 가까운 이 아파트 좀 옮기는 식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호재거리를 좀 반영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면 일단 2년 정도는 여유 있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시고 옮기지 마시고 전세를 놓고 아예 그냥 옮기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네, 대야동 쪽으로 옮기는 건 오케이. 하지만 조금 더 충분히 보상을 받은 후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움직여보자 하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끝번호 894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노원역 보람아파트 4년 전에 매입을 해서 전세 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는 잘 오르지 않는 것 같아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데요. 버티고개역 쪽에 남산 아파트 보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하셨거든요. 자,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좀 갈아타기 전략 방향성 괜찮은 건지 체크해 볼게요. 돈에 여유가 되시면은 뭐 갈아타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애초에 이제 그 4년 전에 이제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셨을 때,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갭 투자죠. 갭 투자 가져갔을 때 이왕이면은 좀 더 돈이 좀 더 가져간다 하더라도 역사권 주변에 있는 주공 아파트 쪽으로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변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마 그 부동산 투자했었을 때 하나의 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요. 근데 이 아파트를 팔고 현재 시점에서 남산에 있는 보람 아파트를 이전한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남산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에 대한 어떤 그 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급박하게 옮겨서 갈아타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주변 지역 자체의 호재거리가 좀 상당히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노원역 쪽이라든가 마들역 쪽, 요 라인 쪽으로 해서는 뭐 주공 아파트가 산적해 있죠. 또 창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노원역이 됐든 마들역이 됐든 이 라인 자체에서는 그 앞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호재거리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어느 지역에 좀 대단지 아파트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을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뭐 주공 7단지라든가 뭐 5단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 옮겨 타게 되면 이런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을 하고 따라서 보람 아파트도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좀 나가고 있는 그 GTX 라인이라고 하죠. 이 GTX 라인도 아직까지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살아 있고요. 현재 4년 정도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뭐 4년 이후에 또 매도 시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보람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도를 하시고 그 버티고개역 쪽에 있는 아파트로 좀 갈아타리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매도 타이밍 또 매수 타이밍 이 타이밍 자체를 좀 잘 건드리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버티고역 쪽이라든가 위에 또 이제 그 지하철역이 있죠.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게 이렇게 남산타운입니다.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위치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개 쪽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해 있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은 소위 말하면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쪽 주변 지역에 이제 이편한 세상, 이 이편한 세상 옥수 아파트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가격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가격대가 좀 사실 좀 높아요.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할 시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거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매도 시기가 전세 매도 시기 자체를 그 매도 시기 이 보름 아파트에 대한 매도 시기를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 일단 잡으시고 이 아파트를 전세를 넣던가 아니면은 대출을 활용해서 올해 이제 구입하시고 해서 이 보람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쯤에 좀 매도하시는 걸로 타이밍을 잡으시고 이 보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1월 달에 좀 매수하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갈아타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셨고요. 그 타이밍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직접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입니다. 일부 주제는 부동산 정책 흐름과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투자 전략이고요. 2부 주제는 6월 이후 주택시장 전망과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입니다. 세미나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 꼭 하고 찾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부터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영등포 유가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요새 저 통건물이 상당히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아파트가 주춤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세라든가 이 대출을 활용해서 이 통건물 쪽으로 좀 많은 의뢰가 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맞춤형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치를 보시게 되면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노후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죠. 영등포 시장하고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지역에 이제 모범이 되는 아파트들이 현재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30평대 아파트만 하더라도 벌써 한 13억대 이상을 좀 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뉴타운 영등포 지역 그중에서 특히 이 영등포 시장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영등포 가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호재거리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은 202.6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60평이 넘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지어질 거냐 하면은 1.5룸 2개 하고 투룸 12세대로 좀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4세대로 좀 꾸며질 예정이고요. 준공되는 시기는 올해 한 10월 달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약간 변수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매가 자체는 약간 45억 3천만 원인데 전세라든가 전세에서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소액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좋잖아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영등포 하면 뭐 교통이면 교통, 뭐 생활 인프라부터 또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정말 가득가득합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 여건을 좀 말씀드리자면 영등포 하게 되면 이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들이죠. 이 중공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노후됐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뭐 2030 도시기본 계획 안에 또 2020 도시기본 계획 안에는 항상 영등포가 3도심 또 9도심 중에 또 9도심 이렇게 해서 속해져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가 위치해 있고요. 또 영등포 구청역과 또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2호선, 5호선 환승이 좀 가능한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는 이렇게 중공업 지역과 여의도 업무단지로 이렇게 구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중공업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면 일조권에 좀 방해를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통건물, 즉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층, 즉 5층 이상이 좀 꺾이질 않는다는 것이 한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에 있는 이 다세대 물건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물건보다는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의도 업무단지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층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영등포 시장역 자체가 영등포 지하 상가하고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영등포 지하 상가를 이용해서 영등포 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든가 뭐 타임스퀘어 등 편의시설을 충분히 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호재거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영등포 지역은 상당히 많은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뭐 현재 지금 신안선선뿐만이 아니라 뉴타운에 대한 어떤 재개발 사업도 상당히 좀 빨리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이 뉴타운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뭐 많은 관공사라든가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 안쪽에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본 물건지가 있는 지역들 자체가 이 도매시장으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이 앞으로 해도 개발 호재로 인해서 땅 가격, 즉 집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도심, 즉 2030 도시기본 계획, 또 2020 도시기본 계획은 항상 영등포 지역, 또 여의도 지역은 항상 빼놓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발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효과가 꾸준하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것, 또 역사문화 중심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뉴타운이 항상 현재 지금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또 해제된 지역 나름에서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형 정비 사업이 자동적으로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토지가가 상당히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영등포 시장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다 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 정비구역이 다 지정된 지역 중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이렇게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지상 6층으로 구성이 되어질 거고요. 총 14세대, 또 1.5룸과 2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넓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기존 이 건축주가 바로 옆에 이렇게 아담하게 좀 지어놨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내부적인 옵션 자체를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그 니즈에 맞게끔 옵션을 제공할 거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임차 현황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전세가 자체가 그 거의 뭐 매매가 수준입니다. 하나하나 분양을 하게 됐을 때 거의 뭐 전세가 수준이 매매가 수준이다. 그만큼 전세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 앞으로도 전세가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이 다 지어지는 시기에는 실투자금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가격을 잠깐 분석을 하자면 이 전체를 다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약 한 39억 7천만 원 정도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약 한 5억 6천만 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세와 월세를 놨을 경우에는 월 약 한 620만 원의 월세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세대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좀 건물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주인 세대를 만들어서 내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하겠다. 지금 연금용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하시게 되면 월 한 6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10월에 만나볼 수 있는 건물이니까요. 빨리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거나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알아볼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통건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경기도 부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서 통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시죠.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약간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왜 부천시 괴한동에 있는 통건물을 가져왔냐? 좀 의아하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거의 뭐 매매가하고 거의 뭐 돈 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전세에 대한 어떤 그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도 대지 면적이 약 한 205.5평방미터입니다. 약 한 60평이 넘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상 5층에 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3룸 4개, 2룸 2개, 원룸 1개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게 되면 매매가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실투자금이 안 나가고 내가 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약 한 15억 4천만 원의 물건이 나왔고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실투자금을 상당히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입지 여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입지 여건 자체가 이 역곡역에서 역곡역 쪽 주변 지역에 약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시흥 IC라든가 서부간선도로 이 광명 인터체인지하고 상당히 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게 되면 약간 10분 거리의 이용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 즉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약간 직주 근접으로 해서 약간 30분대의 가산이라든가 마곡, 여의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쪽에 이제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항동 택지 개발지구 현재 지금 한참 아파트를 만들고 있죠. 또 이제 그 역곡 쪽 주변 지역에 역곡 고도심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괴한지구가 또 위치했습니다. 이 괴한지구는 올해 한 3년 내에 뭐 한 3만 1,000호 정도를 만들겠다라는 그 지역에 하나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현재 좀 진행하고 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전세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호재거리가 다양하게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항동지구, 또 아래로는 옥길지구, 또 이 소사하고 연계되는 이 소사 원시선이 이제 개통이 됐죠. 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곡과 연결되고 또 일산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주변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호재거리가 위치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자, 이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서 특징 살펴드렸죠.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실투자금이 좀 적게 들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기대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건물보다는 설계 개요를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이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통건물이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
전용 면적을 보시든 아니 분양 면적을 보시든 이게 투룸이라고 해서 작게 꾸며져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3룸과 투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인들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는 이제 철거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평평 작업이 현재 좀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여기다 건물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쪽에는 6m 도로가 인접해 있고요. 또 뒤편으로 해서는 약간 4m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 물건이다. 좀 막히지 않고 앞쪽에는 6m, 뒤쪽으로는 약간 4m 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물건 자체를 다 전세를 놨을 경우와 또 반전세와 월세를 놨을 경우에 수익률을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 전세가가 상당히 좀 비율이 높다고 했죠. 여기도 계안동도 상당히 좀 비율이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매가 수준에 인접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전세로 놨을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만약에 전세와 월세를 좀 섞어서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아까 보증금 전세 보증금 자체를 약 한 11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 또 각 전세금을 안 받는 그런 호수 같은 경우는 대출을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월 약 한 150만 원 돈이 나오면서도 거의 투자금 자체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보면 매매가가 약 한 10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약 한 1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월세가 약 한 150만 원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을 보시다시피 거의 한 2억도 채 안 되는 돈에다가 통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다. 또 주변에 호재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호재에 따른 어떤 집가 상승, 즉 매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투자 정보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통건물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은 어떻게 가는지, 현재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또 6월 이후의 주택시장 전망부터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방법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예약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 시흥, 광주, 울산 등의 세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롭게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